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동행 마이마브의 김용훈입니다. 오늘은 벤츠 CLS 300D 차량이 직거래로 내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양재동에 있는 마이마브 스튜디오에 현재 와 있고요. 마이마브 직거래로 내차 팔기 서비스는 이 차량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꼼꼼하게 검수하고 검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신 판매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늘 검수는 이재길 평가사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럼 차량 바로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CLS 차량 검사 진행할게요. 썬루프 좀 열고 리들 확인하고 박스, 그 다음에 앞유리에 뭐 돌 맞아서 흔적, 깨진 거, 금간 거, 스톤칩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고, 히터 에어컨은 잘 나오니까 줄이고, 핸들 열선, 톤모션 주변을 전부 확인. 실내 볼륨 조절들 핸들하고 메인에서 다 잘 되고 있고, 내비게이션, 자, 지금 사고 검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 순서는 운전석 앞쪽부터 한 바퀴 삥 조수석 방향으로 돌아서 엔진룸까지, 그 다음에 보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타이어, 사이드월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여기서 육안으로 그냥 보이니까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있고, 휠, 타이어 사이드 찢기거나 부딪혀서 튀어오르거나 긁힌 부분들이 없는지, 핸들 안쪽 한 번 더 보고, 볼트 상태들, 철판의 색깔과 안쪽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까지의 사고로 인해서 찌그러진 부분들을 수리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외관 실리콘 상태가 터졌다 안 터졌다를 보는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고, 도어 볼트 주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필러 패널, 되도록 보이는 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우선으로 좀 봅니다. 보면서 시트 상태도 같이 좀 봐주고, 이게 운전석이다 보니까 앉았다 탔다 하면서 이런 쪽이 지금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필러 패널 가지고 넘어갑니다. 뒷문을 열어보기 전에 볼트 상태가 보입니다. 이 안쪽으로 볼트 상태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뒷문 열고 안에 문을 보기 전에 타이어, 사이드 상태, 휠 긁힘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브레이크 패드, 여기는 이제 휠이 구멍이 이렇게 커서 브레이크 패드가 그냥 보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많이 남아있고, 얘는 안쪽도 볼 수 있으니까 안쪽까지. 브레이크 패드는 피스톤이 안쪽에서 밀기 때문에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먼저 닳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휠 가이드 쪽, C필러, 쿼터 패널 안쪽까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확인하고, 이번과 같이 안쪽에 보이는 철판의 최대한 분의 구석진 부분들부터 도장 상태, 칠 상태,
삐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쪽에 볼트는 아까 전에 앞문을 열고 봤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트렁크 소음이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트렁크의 실리콘 상태, 부딪혀서 사고 수리하는 흔적이 외부로 보이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마무리는 도막 측정기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내판 모서리 부분, 모서리 안쪽 부분도 철판이기 때문에 범퍼 안쪽으로 철판이 닫히진 않았었는지 외부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래쪽에서도 차를 떠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 사이로 보이는 리어 패널 안쪽, 브레이크 패드가 안팎으로 좌우가 동일하게 달아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 휠 상태 확인하고, 똑같이 실리콘들 확인 한 번 더 하고, 자, 본넷을 열고, 본넷, 휀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은색으로 보이는 서포터, 헤드라이트 날짜들을 검사를 진행해요. 자, 휀다 그냥 딱 봐도 볼트 풀린 것도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안쪽 휀다 볼트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 교환만 볼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판금이 육안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철판 안쪽으로 고개를 넣어서 휀다 보이는 부분까지는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헤드라이트 날짜 2020년도 2월 20일이에요. 다른 부품들의 날짜도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자, 이런 볼트들 풀린 거 없고, 자, 서포터도 2020년도 똑같이 초에 제작된 부속들이에요. 이 앞에 교환된 거 없고,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범퍼 레일 주변의 볼트들 다 확인하고, 좌우 라이트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서포터 패널도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뻥 뚫려 있어서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뼈대인 사이드 멤버가 잘 보여요. 사이드 멤버 상태를 확인하고, 자, 사이드 멤버에서 휠 하우스로 연결되는 실리콘 상태들도 확인을 같이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차를 검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게 돼요. 사이드 멤버에는 휠 하우스가 붙어 있고, 휠 하우스에는 인사이드가 붙어 있고, 자, 인사이드를 통해서 서포터 패널이 지나가면서 그 앞쪽에 범퍼 레일과 서포터 플라스틱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한 번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데미지가 없다고 판단을 한 후에, 아, 이 차는 앞에가 사고가 없구나 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점 찍는 부분들이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철판이나 알루미늄 부분들의 도장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아, 이 차가 앞에가 사고가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거기서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 심하게 부딪혀서 수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육안으로 티가 나지만, 간단하게 긁히거나 퉁 친 거 가지고 도색을 한 경우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언정 휀다나 본넷 서포터가 고장나서 사고 나서 망가져서 교체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이 차는 적어도 앞쪽에 대한 부분은 무사고가 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밟으면 차 인수입니다. 엔진 커버를 좀 열었어요.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 엔진 커버, 그 다음에 터보 차저가 위에서 지금 보입니다. 양쪽으로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터보 차저에서 중요한 부분은 터보의 카트리지. 자, 여기 보이는 알루미늄과 철판 사이에 있는 이 메인 부분, 이 카트리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일이 묻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스가 생성되는 라인에서 생기는 가스 찌꺼기, 곧 오일 찌꺼기일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샌다면은 이거는 누유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부분들은 터보의 카트리지 부분, 여기 메인 가운데 요 쇠로 된 부분, 요 쇠로 된 부분의 앞뒤, 그 다음에 요 파이프가 꽂히는 부분 주변 새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 파이핑,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차량의 벨트 상태라든지 워터펌프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이 거울로 확인해서 보는 게 위쪽에서는 다예요. 하지만 기회가 돼서 이 차를 떠서 언더커버를 뜯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벨트 아래쪽에서부터 워터펌프 혹은 크랭크 풀리 그 주변까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헤드 잠박 커버, 이 위에 있는 엔진 플라스틱 커버들 주변에 다 고무 가스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누유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잠박 커버 주변, 그다음에 이쪽에 방열판으로 또 가려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 보면 오일이 좀 묻어 있죠. 엔진에서 생성되는
우리가 말하는 블로바이 가스, 말 그대로 가스예요. 가스는 아주 작은 틈으로도 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조립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으로 가스가 살짝은 비칩니다. 이게 완전하게 안 비치는 차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일이 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처럼 조금 묻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오일이 새는 게 아닙니다. 가스에 오일 찌꺼기가 섞여서 비춰지는 것 뿐이에요. 호스라는 건 동그랗기 때문에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어요. 제가 차를 밑에서 보면은 호스의 아래쪽만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볼 수 있는 위쪽을 다 보는 거예요. 호스에서 혹시 샌 게 없는지. 자, 상부 호스, 하부 호스, 왼쪽 아래쪽, 위쪽 다 보고 나머지 제가 본 부분들의 아래쪽은 차를 떠서 볼 겁니다. 검사한 결과가 차를 자, 펜더서부터 타이어 바깥쪽, 자, 안쪽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의 외관에 대한 사고 혹은 교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도장이 들어갔거나 부분적으로 찌그러진 부분 혹은 많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한 판금을 찾아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도 사람인지라 만약에 교환인데 내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도장 측정기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도어라든지 펜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도장까지 문제가 없다면 이 차는 일단은 외부로 충격이 있는 사고는 없었던 차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떠서 하체 사고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 안쪽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도막 측정을 하면서 외부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뭐 미처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스크래치는 아니더라도 스크래치라든지 문콕, 그다음에 찌그러짐 혹은 손상된 부분들을 도막을 찍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도막 측정기는 많이 찍지 않아요. 요만큼만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막 측정기는 사고가 많이 날 만한 부위를 대략 한 30cm 건너로 한 번씩 찍을 거예요. 자, 지금 도장 확인까지 제가 다 했어요. 하면서 외관 좀 확인했는데 물론 이제 중고차고 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긁힌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할 거고 철판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부분들에 대한 재도장은 공장 출고 이후로는 없는 차로 지금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차에서 하체를 뺀 나머지는 깨끗하다라고 제가 판독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트렁크에서 시트 폴딩을 당겼는데 폴딩이 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시트 폴딩 정상 작동. 조수석 폴딩 정상 작동. 오케이. 여러 각도로 여러 구도로 차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떴을 때도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또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다시 앞에서부터 차를 한 바퀴 돌고 하체 검사에 들어갑니다. 범퍼 주변 아래쪽에 긁힘이라든지 수리 흔적, 흔들리는 게 없는지 망가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도어 아래쪽 다시 한번 휠 주변과 타이어, 뒤 범퍼, 트렁크 아래쪽 범퍼 아래쪽 긁힌 거. 자, 트렁크 아래쪽부터 사고 검사 및 차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자, 아까 봤던 리어 패널 하단 부분 트렁크가 멀쩡해도 뒤에서 사고가 난 상태로 리어 패널이 망가질 수 있어요. 리어 패널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쇼바 상태, 브레이크 호스 상태, 크로스 멤버 볼트나 주변 상태, 골격, 등속 조인트, 그다음에 각종 부식류, 안쪽에 있는 이런 부식류, 등속을 따라와서 이쪽 등속 조인트 상태, 디퍼런셜 기어에 미세한 누유가 없는지 한 번 더 봐주고, 디퍼런셜 기어는 등속이 꽂히는 좌우와 여기 앞쪽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반대편도 똑같이 이 프로펠러 샤프트에 붙어 있는 플렉시블 부싱들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일단은 차를 분해하기 전에 자, 여기도 똑같이 프로펠러 샤프트 끝쪽에 있는 부싱들 확인을 하고,
시원하게 보이네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볼 거예요. 오일은 세면 일단은 심하게 세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다음에 미세하게 새는 것들은 기름이기 때문에 위로도 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차 자체가 많이 새서 아래로 흐르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엔진 오일 팬이에요. 보통 철판으로 된 거를 기대하시겠지만 얘는 3개로 나눠져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팬 새는 거 없고, 중간 팬도 새는 게 없고, 자, 이거 보이는 게 미션 오일 팬입니다. 미션 오일 팬 주변으로도 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쿨러 라인인데, 이 쿨러 라인은 고무 호스로 마지막에 부싱으로 꽂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지금 오일이 살짝 비쳐요. 엔진과 미션 사이에 크랭크 리테이너 혹은 미션 쪽에 있는 리테이너가 이 미션 중앙에 달려 있어요. 자,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사이에서 오일이 새는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땐 드물어요. 보통 보면은 고무와 알루미늄 사이에서 샌다고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엔진과 미션 사이에 새는 것도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사이에 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고무 부품에서 새는 거거든요. 자, 이 차는 지금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중간 팬, 이 주변에 오일 묻은 게 없죠. 자, 새는 게 없어요. 자, 핸들 기어, 스티어링 기어라고 하죠. 핸들 부분에 대는 기어들도 지금은 모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기 모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안에 기름이 들어있을 수는 있으니까 혹시 새는 거 없는지, 그리스라도 새 나오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깨끗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부분들이 부식류들이에요. 물론 오래되면 이런 부분들이 갈라질 수는 있지만 터지면은 구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쇼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보이는 로우암 부싱들, 여기 보이는 이 큰 부싱들 한 번 더 봐주고, 제가 아까 위에서만 봤다고 했는데 뭐든지 세면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 아래쪽으로 냉각수가 새는 게 없는지 주변들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상부 호스 아래, 하부 호스 아래, 자, 냉각수 새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터보차저도 위에서만 봤기 때문에 혹시 그걸 타고 아래로 흐르는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줍니다. 크랭크 아래쪽도 괜찮고 엔진 아래쪽도 새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는 엔진하고 미션에 누유가 없는 깨끗한 차로 판독이 돼요. 그리고 크로스 멤버까지도, 이게 사고가 되면 예전에는 법적 사고였지만 지금은 볼트로 풀러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이 부분들은 교환이 되더라도 사고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교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결과 교환이 없는 차입니다. 자, 지금 CLS 300 디젤 차 검사를 마쳤는데요. 차 외장 상태에서는 좀 스크래치라든지 약간의 찌그러짐 혹은 긁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대로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차주분과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 크게 사고나 그다음에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로 도장을 하거나 판금을 하거나 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차량의 누유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도장도 이상 없고 사고도 없고 타이어도 아직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소모품들도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걸로 보이고요. 언더커버에 조금 손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볼트 끝부분이라서 뭐 장착을 하거나 주행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실내외 사고 없이 현재 깨끗한 차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벤츠 CLS 300D 차량 검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판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영상 내용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한 번씩 차량 정보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